시가 12억 이하 1주택 양도세 빵원입니다. 고가주택 비과세 기준이 이제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갔는데 기준 날짜, 계산법 좀 헷갈리시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제 강의에서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도움 드리기 위해서 관련된 기사를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기사를 가져왔냐면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제 12억까지가 비과세인데 난 어차피 12억 넘어서 샀어. 취득가가.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 기준점이 9억에서 12억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전부 다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게 하나의 또 하나의 어떤 가이드가 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어떤 또 가격 상승을 자극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출처를 밝히고 좀 보죠. 동아닷컴이고요. 21년 12월 8일자 입력을 한 거네요. 작성하신 기자님이 뭐 따로 이름은 안 나와 있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Q&A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좀 정리하기가 좋더라고요. 왜 항상 이런 기사만 나오면 무슨 롯데월드에서 쳐다보고 남산에서 쳐다본 아파트 모습 이런 것만 나올까요? 좀 너무 식상한 것 같긴 한데. 자, 8일부터 1셀 1주택자가 시가 12억 이하의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아마 뒤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이때 금액이 되는 기준은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 뭐 공시가격, 무슨 KB에서 쓰는 시세 그런 거 아닙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및 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이 이날 공포가 된다. 공포 후 즉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가 9억, 5억이든 1세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으로 상향된다. 관련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여기 굵은색이 질문, 그리고 여기 삼각형 요 화살표 있는 게 답변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맞아요. 처음엔 그랬었어요. 개정안에가.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2022년 1월 1일로 당초 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포일로 이제 발표하는 날, 그날로 수정됐다. 이는 양도세 완화 조치를 공포 즉시 시행해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고, 이제 좀 매물을 좀 이렇게 내놓게 하려는 의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비과세는 1주택자에게만 해당되나? 그렇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로 가족 전체가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만 되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1세대 1주택이에요. 이때 1세대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입니다. 주민등록상 기준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고요. 비록 주민등록상 분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중에서 보유한 주택이 하나 이상이다. 아니, 하나가 넘는다. 2주택 이상이다. 그러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비과세가 안 되겠죠.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구입한 집이라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되고 이것도 가끔 헷갈리신 분 계시더라고요. 워낙 규제가 심하고 사건 사고가 많이 나니까 불안하신 거죠. 양도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요건에 해당됐고 취득 당시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다. 서울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됩니다. 다만 뒤에 좀 나오겠지만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많이 받으시려면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게 좋기는 해요. 여기 나온 이제 세 번째죠. 양도세 기준은 실거래가인가? 그렇죠. 실제 거래되는 금액, 즉 매매계약서에 써있는 그 금액이라고 보면 된다.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 종부세와 구분된다.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막 복잡하고 헷갈리는데 이때 종부세 뭐 11억, 12억 그거는 또 이제 공시지가예요. 예를 들어서 5억 원에 샀던 집을 10억 원에 판다고 하면 매매계약서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받긴 기준에 따라서 양도세를 안 내도 된다. 그전에는 기준점이 9억이니까 9억 넘는 초과되는 1억에 대해서는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이제 12억으로 올라가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서 세금을 안 내는 거죠.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를 하루 앞둔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양도세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여기도 어딘지 알 것 같아요. 12억을 넘는 집을 팔 때는 혜택이 없나? 12억이 넘는 집. 그렇지 않다. 기준금액이, 이것도 많이 물어보죠. 기준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12억을 넘는 집도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자인데
3년 보유, 2년 거주, 조정대상 지역기준.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보유기간 그리고 거주기간을 다 따로따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겠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때문에 그래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일단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그중 거주기간이 없으면 표 1, 일반 장특공 1년에 2%짜리로 가고요.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지 4 플러스 4 그래서 최대 80% 그게 들어갑니다. 그걸 이제 표 2라고 해요. 소득세법이 있어요. 복잡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한 거예요. 자, 사례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12억에 산 주택을 20억에 팔 때 현행 비과세 기준으로는 1억 2,584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된다. 그런데 기준선이 12억으로 된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줄어들어서 양도세도 8,462만 원으로 4,122만 원을 덜 낸다. 만일 10년 이상 보유,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받는다면 세부담은 더 줄어든다. 이때는 단순히 보유만 하면 안 되고 거주까지 해야 돼요. 예. 아시겠죠? 자,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이 삐뚤어졌네요. 취득가 12억. 양도가 20억. 맞죠? 자, 그러면 여기 8억에 대해서 양도 차익이 나오는데 만약에 비과세가 아니라면 이 8억에 대해서 그냥 세율을 곱해가지고 적용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이게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한 번 더 계산을 해줘요.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이 날것의 양도 차익 있죠. 이 8억. 이 8억에 대해서 기준선이 되는 부분만큼만 과세를 해요. 자, 그러면 기준선이 어떻게 되냐? 이게 판 가격이 중요하거든요. 20억. 그러면 이 20억 이렇게 내려와요. 20억. 전체 20억. 그리고 기준선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준선이 현재 12억이잖아요. 그래서 기준선을 초과한 금액 어떻게 됩니까? 20 빼기 1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8 곱하기 분자가 8이죠. 그리고 나누기 분모가 20 여기 되니까 얘가 이제 3억 2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8억에 대해서 양도 차익이 났으니까 8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비과세잖아요. 비과세니까 요 12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라 그래서 3억 2천으로 내려가 버려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번에 법이 통과가 안 되고 기준선이 9억이면 어떻게 되겠냐? 기준선이 9억이면 똑같아요. 양도차익 8억 그리고 전체 매가는 20억 그런데 기준선이 9억이니까 20 빼기 9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다 배우셨잖아요. 분자가 12를 빼는 거랑 9를 빼는 거랑 9를 빼니까 더 적게 빼니까 분자가 커지죠. 그럼 이 값이 당연히 커지겠죠. 오랜만에 들어보죠. 분모 분자. 그죠? 그래서 8 곱하기 11 나누기 20. 네, 그러면 얘가 이제 4.4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내가 비과세인데 이 집을 팔고 내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내가 1세대 1주택인 사람이 여기서 막 2년 살고 5년 살고 그 사람은 비과세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팔고 다른 데 간다는 거는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데로 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이만큼에 대해서 세금 내라니까 이거 현재 20억이지만 이거 여기에 대해서 세금 내버리면은요 단순하게 봤을 때 3억 정도 돼버리면은 세금 한 1억 가까이 나와요. 일반 과세라고 할 때 어차피 비과세니까. 그럼 내가 금액이 줄어들어 버리잖아. 19억으로. 그럼 이걸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더 안 좋은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부가 어떻게 해주냐면 최대 장특공을 80%까지 해줘버려요. 그러니까 이 80%를 해주는 취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취지를. 이거 하고 세금 적게 내고 어차피 비과세였으니까 그리고 남은 돈 가지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라. 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를 저는
왜 이 집값 잡는 규제로 활용하냐는 거예요. 이걸 집값 잡는 규제의 수단으로 하니까 이 장특공을 1번 보유만 해도 80% 해줬어요. 19년까지. 2번 보유하는데 플러스 2년 거주해야 돼요. 요게 2020년 버전이에요. 아, 저는 비조정이니까 상관없는데요. 아니, 이때 무조건 거주해야 돼요. 비조정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거주는 장특공을 위한 거주예요. 그리고 현재 3번 10년 거주 플러스 보유를 해야지 최대 80%를 해줘요. 이게 좀 저는 좀 그래요. 양도 당시로 하니까 내가 샀을 때는 몰랐는데 양도 당시로 하다 보니까 이거를 다 혜택을 받으려면 무조건 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거주를 많이 할수록 장특공을 많이 받는 거고요. 우리 기사에 나온 사례는 뭐예요? 3년 보유하고 2년 거주. 그러니까 딱 최소만 한 거예요, 지금 최소만. 왜 3년 보유해야 돼요? 3년 자체가 보유가 안 되면 장특공 자체가 없어요. 3년 이상 보유 안 하면. 그리고 2년 거주는 왜 했겠어요? 지금 대부분 다 조정대상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비과세 받으려고 2년 거주한 거죠. 그럼 이 경우 어떻게 되냐? 일단 2년 이상 거주했으니까 이때 2년 거주는 비과세를 위한 거주 요건도 충족하고 표2 고율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위한 거주 요건도 충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2 플러스 4 하니까 8. 그리고 여기에 3년 보유니까 3, 4, 12 해가지고 12. 그래서 12 더하기 8 하니까 20% 되는 거예요. 20%. 20%. 예전 같았으면 단순히 3년 보유했으니까 3, 8, 24, 24%였었는데 여기서 또 4% 손해보는 거예요. 1주택자라도. 여기서 논점을 흐리지 마세요. 4% 얼마나 낸다고 그거 좀 내, 집값 올랐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가끔가다 제 댓글 보면 집값 올랐으니 세금 그 정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그게 논점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과정 자체가 과연 이게 합당하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왜 해주는지. 왜 80%까지 그렇게 고율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지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논점을 흐리지 마십시오. 4% 얼마나 된다고 좀 더 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단돈 1원이라도 우리의 그 재산과 직결된 세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이 저는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계속 하죠. 양도 기준일은 언제냐? 소유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집한 날이 언제냐는 거예요. 집한 날이 언제냐는 거예요. 이건 똑같죠. 잔금이라고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죠. 매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잔금이라고 등기 접수일 중에 빠른 날. 보통은 같은 날 하죠. 그렇지만 만약에 다른 경우라면 둘 중 빠른 날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거는 이제 둘 중 빠른 날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포가 언제든지 몰랐을 때는 막 어떻게든 잔금을 좀 뒤로 늦추려고 막 했었죠. 관련해가지고 저도 막 영상을 한 두세 개 올렸던 것 같아요. 계약금이나 중도금 날짜는 관계없다. 물론 뭐 이제 일부 중도금을 너무 많이 이렇게 가버리면은 일부 약간 예외적인 경우로 중도금 날짜로 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패스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자, 기준이 실거래가라면 지금 설명 다 드리고 있죠. 이 말씀 제가 살짝 빠뜨렸네요. 요거. 자, 그래서 여기서 가끔 가다가 비과세가 12억 올라도 나는 취득가가 12억이니까 혜택 없는 거 아니냐 했지만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9억일 때는 양도차익,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4억 4천이고 12억 올라가니까 3억 2천으로 1억 2천 정도가 줄었죠. 그러니까 전체가 다 혜택을 보는 겁니다. 비과세에 해당되면. 자, 기준이 실거래가인데 더 싸게 팔아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 그러니까 이런 걸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세금 어떻게 낸다 하더라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비율로 하니까 우리 계산 방금 해봤잖아요. 자, 팔려고 하는 주택 시세가 기준 금액을 조금 넘는다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2억, 뭐 500. 그러면은 매수자하고 협의해가지고 500 낮춰서 10억으로 맞춰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쓸데없는 짓이죠. 그냥 시세대로 하면 돼요. 왜냐하면 500에 대해서 세금 난다 하더라도 그 500 전체가 아니라 초과되는 비율만큼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까 계산해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내가 오랫동안 보유하고 거주했다면 장특공까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뭔가 좀 딱 맞춰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싶다 그러시면 할 수도 있는데, 다만 부모, 형제 등 특수관계자 간의 사고 팔 때 시세보다 많이 낮게 매각한다면 거래 금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이때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5%만 하십시오.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만. 1주택과 1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나? 이거는 조금 주의를 요합니다. 1주택과 1분양권이 있는 상황에서 비과세 혜택 가능하긴 한데, 이렇게 두 줄로 짧게 이렇게 하시면 너무 위험해요.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개정세법에 의해서 분양권을 취득한 시기에 따라서 일시적 2주택이 된다면 비과세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만 하면 좀 어렵죠. 여러분들이 관심 많은 게 비과세인데, 근데 저는 너무 비과세 받지 말라고요. 너무 위험하니까 요즘에. 이렇게 보셔야 돼요. 분양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21년 1월 1일 이전이냐 이후냐 이거를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후다 이후 요게 더 중요하거든요. 현재는. 그러면은 반드시 1주택 상태에서 플러스 비분양권을 사야 돼요. 1주택이 아닌데 그냥 무조건 분양권 샀다. 그러면은 좀 스텝이 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주택인 상태에서 비분양권을 샀다. 그러면 여기에서 1년 후 요 텀이 있어야 되고요. 자, 비분양권을 사고 나서 3년 이내에 A를 매도하면 돼요. 조정에서 조정이면 1년 아닌가요? 그거는 주택과 주택이고, 지금은 주택하고 분양권이기 때문에 조정에서 조정이라고 해도 3년이에요. 해볼 만한 거죠. 이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3년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3년 넘어가면? 3년 넘어가면 그때 비분양권이 준공이 될 거 아니에요? 3년 넘어서. 준공되기 전 또는 준공되고 나서 2년 이내에 A를 매도하고, 그리고 B로 전입을 하고 2년 이내에, 그리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때는 또 1년 후에 사라는 조건도 없어요. 분양권은. 그러니까 급하신 분 계시죠? 가끔. 내가 주택을 곧바로 사고, A주택이 있는데 곧바로 B분양권 사버렸다. 아유, 비과세 깨졌네. 그러면은 3년 넘어서 준공되기를 기도하셔야죠. 근데 이제 분양권은 보통 한 2년 정도 있으면 준공돼버리니까 이게 입주권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좀 어려운 내용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21년 1월 1일 전에 샀다, 분양권을. 요때 분양권을 샀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요렇게 돼서 등기 칠 때 있어요. 요 등기 칠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계약 당시, 준공 당시 이런 거 다 따져봐야 돼요. 복잡해요. 그래서 그거는 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어요. 양도세가 비과세라서 빵원이다. 세무서 신고 안 해도 되냐? 무조건 하십시오. 무조건 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는 비과세라고 생각하는데 비과세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신고라도 하면은 무신고 가산세는 안 나오니까. 과소신고 가산세하고 납부지연 그것만 내면 되니까 어떻게든 신고하시는 게 좋고, 홈택스 가면 간편 신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저라면 세무사님한테 신고 맡기면서 검증까지 한번 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수수료랑 좀 대행료 드리고. 그게 안전해요. 뭐든지 다 그냥 세이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전에 17평짜리 조그만 아파트 사가지고 임대 놓으려고 하면서 저도 이제 인건비 아끼려고 제가 다 셀프 인테리어 해봤는데, 그때 제가 페인트 칠을 하고 느꼈어요. 앞으로 내 인생에서 절대 페인트 칠은 내가 하지 않는다. 이건 무조건 내가 돈 들여서 전문가한테 맡긴다. 필요한 건 좀 쓰실 때도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뭐 안 해도 불이익은 없는데, 이제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를 대비하는 거예요. 다주택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네. 이게 아까 일부에서도 나왔는데, 현재 원칙적으로는 개정에 따른 혜택이 없는데, 다만 한 가지 있다 그랬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그것도 155조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다 같이 이제 기준이 올라가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도 되겠죠. 근데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돼요. 거의 없어요.
다주택자가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주택들을 정리하고 최종 남은 한 채를 2년 더 보유 또는 거주해가지고 비과세권을 갖춘 다음 매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가장 노멀한 방법이고, 거주택 비과세 특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나? 최근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세정당국이 반대하고 있다.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 많을 건데, 이거는 뭐 우리가 예측한다고 예측한 대로 되겠습니까? 이제 위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혹시 다른 내용이 나오면 제가 제 채널에서 설명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은 저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녹화 편집된 영상 말고 라이브 시작하기 전에 중간에 그리고 약간 끝나고 조금 제가 좀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좀 편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라이브 항상 참여하기 힘드니까 그러신 분들은 옆에 배지 보이시죠? 그래서 배지 이게 이제 멤버십인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하고 이제 좀 2개월 동안 계속해서 본인 케이스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좀 체계를 잡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정규 과정도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 저한테 이메일 보낸다고 제가 피드백 드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좀 그건 양해해 주세요. 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양도세 비과세 12억 관련해 가지고 계산하는 거, 그리고 질의응답 형식으로 좀 알아보고 그렇게 좀 해봤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거는 좀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데, 12억 이걸 해가지고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 우리 일부 시간에 좀 보긴 봤는데, 매물이 있긴 하지만 그게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매수자들이 그거를 이제 어떻게 받아줘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좀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피로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저도 제 수강생들한테는 뭐 그런 거 막 실거주라면 모를까, 투자용은 잘 저도 좀 부담돼요. 그냥 차라리 지방 고라고 하죠. 지금 상황에서는 서울 수도권은 수익률은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아까도 보셨지만 기준점 자체가 올라가 버리니까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다 늘어나 버리잖아요. 비과세만 돼버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전반적으로 약간 쉬프트하는, 위로 올려버리는 그런 효과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아마 시간이 좀 지나봐야 나올 겁니다. 네. 자, 오늘 짧게 2개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비과세 12억 관련해가지고 계산까지 해봤어요. 좀 계산할 때 보니까 채팅창이 조용한 거 보니까 여러분들 엄청 집중해서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좀 어렵죠?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몇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건 남겨주시면 저희 멤버분들 우선 해가지고 궁금하신 거 피드백 드리도록 하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